시료 전압은 피크 전압의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왜 루트 2분의 1이냐? 오늘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긴 설명 필요 없고 0과 최대값의 중간 지점의 값을 읽어라. 이게 이 교류 전압의 시료값입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변압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짱 박혀있던 거를 발굴을 하게 돼가지고 하나 보여드릴 게 생각이 났어요. 자, 요거는 보시다시피 12V짜리 MR16 아주 구식입니다. 이제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는, 요즘은 SMPS가 많이 쓰이죠. 이거는 과거의 구식 트랜스포머 방식이에요. 네, 이렇게 잘 작동하는 살아있는 트랜스인데, 자, 이번에는 출력 측 전압을 한번 재보죠. 교류 전압 측정 모드입니다. 지금 약 한 13V. 그런데 이거를 교류가 아니라 여기에 정류 다이오드를 넣고 콘덴서를 넣어서 평화를 시키면은 직류 12V가 나올까요? 아니죠. 훨씬 큰 전압이 나옵니다. 거의 18V 가까이 나올 텐데, 왜 그러냐? 전에도 변압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류 전압은 이제 사인 곡선을 띄잖아요. 사인 곡선에 요 마루 그리고 골, 이런 피크치 있죠. 상한선 그리고 하한선은 보면은 우리가 220V 교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220이 아닙니다. 거의 311 가까이 돼요. 플러스 311 마루, 골짜기는 마이너스 311. 그런데 이거를 왜 220V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부르는 전압은 피크 전압이 아니라 시료 전압 값인데, 시료 전압은 피크 전압의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왜 루트 2분의 1이냐? 오늘 그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좀 약간 이과 감성입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평균을 이제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널리 사용되는 거는 그냥 전체 도수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죠. 요게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조화평균, 기하평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루트 민 스퀘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번역하면은 제곱 평균 제곱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모양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이런데, 아래 위 간격이 동일합니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그래서 피크치가 여기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사인 함수만 놓고 봐요. 지금 전압이 아니라 사인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 0, 마이너스 1, 0. 이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반복하는 주기함수죠. 반복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 한 주기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주기 함수의 평균은요, 한 주기를 먼저 평균을 구해요. 한 주기 평균을 구하면은 전체 주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체 주기의 평균과 같습니다. 한 주기의 평균만 구하면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플러스 1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가니까 그냥 산술 평균을 내면은 0이란 말이죠, 이게. 평균값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인 함수는 각도에 대해서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이렇게 각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0도일 때는 0, 45도일 때는 이 정도, 90도일 때 이제 피크값 1이죠. 이것도 재밌는데 0.707이 나와요. 45도는. 그래서 135도는 다시 0.707, 180일 때 0. 이런 산봉우리 같은 그래프가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음수값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수가 있잖아요. 0, 0.707, 1, 0.707,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0.70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07, 1. 이 값들을 그냥 더하면은 한 주기를 다 더하면 0이 된다 그랬잖아요. 써볼까요? 0.707, 1, 0.707, 0. 이걸 다 더하면은 0 다 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되죠. 0.707, 마이너스 0.707, 0 되죠. 0, 0. 다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맨 앞에 0은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뭐 8개로 나눌 필요도 없이 분자가 다 0이 돼버리는, 이제 이래서 산술 평균으로는 이런 사인 곡선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도수를 제곱을 해요. 얘를 제곱하면은 0.5가 나옵니다. 1 제곱하면 그대로 1이죠. 또 0.5, 0, 마이너스 0.707인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떨어지죠. 그래서 0.5, 1, 0.5, 0. 이거 다 더하면 이제 양수죠. 1 2개, 2, 0.5 4개, 2, 4네요. 4. 4 분자를 이제 4로 하고 도수가 몇 개예요? 8도수니까 나누기 8 하면은 0.5잖아요. 자, 근데 이 0.5는 이 사인 함수의 각 도수를 그냥 평균 낸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평균 낸 거잖아요. 제곱 평균이란 말이에요. 제곱 평균이니까 이 값을 그냥 쓰면 안 되고 제곱했던 거를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그래서 0.5를 그냥 쓰지 않고 다시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0.7071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값이 뭐냐? 이 값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여기. 아까 봤던 값이죠. 요거랑 똑같은 값이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쉬운데 루트 2분의 1을 손으로 계산하기 쉬운 방법. 루트 2분의 1.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1.4142. 이거 손으로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를 그냥 계산하지 말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루트 1을 한 번씩 더 곱해줍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2는 똑같이 1이잖아요. 1 곱하면 그대로니까 이 식은 아까랑 같은 값이죠. 루트 2 루트 2 곱하면 얼마예요? 2.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루트 2는 1.4142 나누기,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기 쉽잖아요. 얼마예요? 0.7071. 그죠? 그래서 교류 전압의 실효값은 교류 전압이 사인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사인 함수의 특징, 주기 함수다. 그러면 한 주기를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두 번째 특징, 음수와 양수가 번갈아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평균을 내려면 제곱 평균 제곱근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인 함수의 루트 민 스퀘어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값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그래서 교류 전압의 피크 값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은 그 교류 전압의 평균값, 정확하게는 제곱 평균 제곱근의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교류 전압의 실효값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이 왜 피크 전압의 루트 2분의 1배를 시료값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근데 자, 지금까지 너무 이과 감성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요거 그냥 쉽게 한 방에 그냥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과기는 하지만은 수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아까 제가 사인 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 0도, 45도, 90도 이래가지고 값을 이제 매겨봤잖아요. 0일 때는 0, 45도일 때 정말 우연하게도 0.7071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값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인 함수가 0점에 있을 때는 0도잖아요. 0도와 그 다음에 피크값 90도가 피크값이거든요. 0과 피크의 중간인 45도의 사인 값을 읽으면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취하면은 이게 사인 함수의 제곱 평균 제곱근의 값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사인 함수의 반주기를 놓고 봤을 때 여기 맥스인 지점하고 요 0인 지점하고 x축에서 정확하게 반되는 지점 있죠, 반. 우리는 평균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요 중간 지점을 찾을 거예요. 요 중간 지점에 요 값이 얼마냐를 보면은 요게 루트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반이라서 제곱평균 제곱근이 나온다? 이게 우연인지 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루트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0과 최대값의 중간 지점의 값을 읽어라. 이게 이 교류전압의 시료값입니다. 재밌죠? 시료값. 그래서 220V를 예로 들면은 여기가 311이에요. 311. 그런데 요 중간 지점, 그러니까 45도 지점 위상이 혹은 135도 지점 위상 요 값을 읽으면 220이에요. 짧고 굵게. 별로 짧지도 않네. 끝! 이렇게 오늘은 교류전압의 시료값을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